여러분의 즐거운 투자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연휴가 또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연휴 전에 이어졌던 그 시장 탄력이 오늘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미국 증시를 필두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8% 가까운 상승으로 2,449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전기전자, 금융, 철강 등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들어와 줬습니다. 또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796선에 고점 마감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까지 포착됐습니다. 특히 IT 부품, 또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식오락관 1부에서는 이런 시장의 탄력을 제대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수익 우원 파이터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요. 이슈에 따른 수급 흐름부터 또 모멘텀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는 시장 재료들 또 종목별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또 투자 생활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가신다면 더욱더 즐겁게 투자 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도 실시간으로 또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저희 수우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계좌에서 보실 수 있는 수익률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와 초단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매매해 주신 종목들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랩지노미스와 신화인터텍 한 달 안에도 이렇게 30% 훨씬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초단기는 일주일 안에 매매해 주시면서 특히나 오늘도 정말 강한 탄력 가져갔던 이룬 이길 수익으로 11% 육박하는 수익 아주 탄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는 지금 보이는 이런 수익률보다도 더 탄력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필살기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정확한 종목명과 또 완벽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매수매도 타점은 시장 상황에 맞게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수우파 두 분의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1부와 2부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때에는 또 시장을 주름 잡았던 게임주죠. 이 게임주가 다시 낙폭과대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 주목해야 될 XR 시장까지 종목별 세세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질 2부에서는요. 드디어 회복한 2,400선 시장입니다. 당장 그런데 앞둔 이 미국의 CPI 지수 발표와 또 앞으로 넘어야 할 FOMC까지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대로 그럼 다시 3,000원의 고지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아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도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노하우를 2부에서 대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 오락관 1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진유정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빠지는 추석 보내셨나요? 네, 다들 잘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게요. 지은 전문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서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캐치해내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즐거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도움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정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 전문가님이 우리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다면 저는 재료와 강도와 재무제표까지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안정적인 종목을 발굴하고 있는 진유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 동안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재료가 또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우리 지은 전문가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오늘 시장도 든든하게 또 내일부터 또 챙겨가실 수가 있겠는데 지은 전문가님과 기술적 분석을 꼼꼼하게 챙겨가신다면 유정 전문가님과는 재료와 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시장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얻어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장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또 명절 증후군을 가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분위기를 타고 좀 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또 오늘 경제지표 발표도 곧 앞두고 있어서 미국에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잡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지은 전문가님, 오늘 상승이 일단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일지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쉬어가는 흐름이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좀 걱정을 했어요.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 좋은데 하필 왜 우리나라 증시가 쉴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동조화가 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렇다한 호재가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동조화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 이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투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준의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발언 하나에 시장은 흔들리고 발언 두 개에 시장은 두 배로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는지 좀 체질이 건강해지고 있다, 체력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뎌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빅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FOMC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안도감이 드는 건 좀 체력이 강해졌다. 이제는 좀 무뎌졌다.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FOMC 때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좀 선반영의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아직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뚜렷한 호재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시장을 좀 예민하게 지켜보시면서 좋은 타점과 좋은 종목을 좀 선별해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즉 시장에 좀 이렇다 할 호재는 없지만 그래도 유가가 진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나 또 투자 심리가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부분 짚어주셨고, 그래도 좀 시장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계속 대응의 영역 안에서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정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4.5% 급등을 했는데요. 뭐 미국은 애플이 있으면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4.5%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한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상한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게 뭐 9만 전자다, 10만 전자다라고 하고 있던 그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는 건데, 사실 이 4%, 4.5% 올랐다고 해서 사실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막 이렇게 표출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지만 이게 과연 크게 오른 걸까라는 의문감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 일단은 안도가 된다 정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을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CPI 발표 전망치 자체가 지금 8.0%로 많이 낮아진 추세예요. 일단 물가 정점은 찍었으니 이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돼가고 있고요. 사실 이 이후에 이 시장이 버티는지, 수급이 버텨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해서 봐야 하고요. 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도 괜찮았고요. 환율 또한 조금 내림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진정화가 되고 달러 이 상향 추세가 조금 꺾인다면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 인플레이션이 또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도 그럼 동의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네, 저는 일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다음 달 금리 인상이 뭐 0.5를 할 거냐, 0.75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조금씩 이게 잦아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큰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 자체가 이 물가 지표 발표 이후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 추세로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밤에 있을 이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이후의 시장을 좀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인 부분을 꼭 챙겨보셔야 될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모든 부분 다 챙겨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서 짚고 가야 될 이슈와 또 관련 특징주도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은 전문가님은 또 오늘 어떤 이슈 주목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재료인데 바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네. 오늘 그 어떤 이슈의 종목들보다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데모라든지 지금 뭐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해인 관련주들 진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네. 일단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내준 가운데 이곳에서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가 귀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감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10월 25일에는 재건 회의가 진행된다는 그런 개최설도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25일까지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한가를 갔던
데모를 한번 같이 네, 좋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모를 보시면 거래량이 그 전에 거래량보다 무려 39배 정도가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항상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거래량은 탄력이 있어서 중요하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고자 할 때는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 거래 대금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바닥권에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줬고 일단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탄력을 받으면서 언제 꺼질지 모르겠다 생각될 정도로 쭉쭉 가다가 전쟁이 이제 지속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재건 네. 관련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면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정말 강한 탄력이 나와줬고 주봉을 보시면 61선 지지를 딱 받았다는 거는 61선은 보통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평선인데 여기서 이 61선 하향 돌파가 됐다라면 좀 더 장기화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딱 6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주봉상에서도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데모뿐만 아니라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해인 차트 돌려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오래 거치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굉장히 센 탄력을 받고 올라와 줬는데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들이 이렇게 세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 기회 좀 많을 것 같고 좋은 수익 줄 수 있는 종목 많을 것 같아요.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과 좋은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로는 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을 철수했다라는 이슈 또 짚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으로는 데모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건 관련주는 또 말씀해 주셨지만 훨씬 전부터도 움직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쟁이 네. 또 계속 조정받는 구간도 있었고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철도, 뭐 음. 철도도 있고 신공항 관련주도 엮이기도 했었고 진짜 넓어지면서 뭐 토목건설, 맞아요. 중소형 건설주 뭐 이렇게도 있는데 좀 범위를 좁혀주신다면 어디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원래 데모가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기계 쪽 이런 오. 쪽으로 오히려 처음 시작을 하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많이들 가다 보니까 줄줄이 그러면 이제 철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뒤늦게 연결되어 온 종목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정말 이제 진짜 땅을 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건설 관련해서 좀 처음에 갔던 대장주들 위주로 일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꼭 봐야 될 키워드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재건 관련주 꼭 봐야 될 핵심 키워드 관련해서 또 전략 튼튼하게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유정 전문가님 이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조금 사실 시장이 너무 냉정한 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우리 나라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태풍 흰남노 때문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흰남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상자도 발생했고요.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한데요. 그중에서도 포항, 제철소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스코를 보면요.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가 여기 있는 곳인데요. 지금 다 공장이 다 중단이 됐다고 해요. 네. 침수가 돼가지고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중단됐던 추석 연휴 동안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누적 인원으로는 한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3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직접 여기를 지금 복구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공장 자체가 다시 재가동되는 데에 있어서 이 피해가 조금 막심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은 냉정하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가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철강주가 반응을 한 이유는 이 철강사 침수 피해로 인해서 철강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영향까지 끼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오늘 철강주들이 또 급등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요. 현대제철, 대한제강, KG스틸, 그리고 대동스틸, 하이스틸, 문배철강까지 이 철강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상승세를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대동스틸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와 줬거든요. 오늘 종가는 한 13% 정도 마감한 종목인데 사실 이 대동스틸이 대장주로 크게 움직였던 이유는 이 대동스틸 포항 공장이 포스코와 인접한 공항 단지 내에 이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에 13%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대동스틸 재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스틸 재무를 보면 참 깔끔해요. 깔끔하고 매출액도 뭐 꾸준히 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부채율 낮고 유보율도 높고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기업이긴 합니다. 대동스틸뿐만 아니라 오늘 뭐 이슈가 됐던 현대제철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제철도 재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내고 있고요. 뭐 자본금 괜찮고 부채 비율, 유보율 다 어느 정도 깔끔한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주를 조금 바라보실 때는 대부분 유보율이 높고 이런 재무제표가 튼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저평가가 왜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이게 매력이 없어서 저평가가 아니야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버는 돈이 상당히 많고 매출액도 많고 유보율도 많아서 쌓아놓은 현금은 많은데 사실 이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철강 산업 자체는 어떤 신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라는 거는 어떤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철강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조금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평가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돈을 잘 벌고 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은 맞으니까 주가가 조금 빠졌던 상태에서 테마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저희 노란톡방이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재무제표 그리고 재료의 강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까지 완벽한 종목들 저희에게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유정 전문가님은 오늘 좀 뭐 씁쓸한 반사이익이지만 그래도 이런 철강 업황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또 이슈로 오늘 대동스틸까지 재무제표도 아주 깔끔하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동스틸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은 전문가님이 또 차트적으로 봐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차트 중심으로는 반사이익을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량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닥권에서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준 것도 반갑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또 거래 대금과 함께 들어왔는데 네. 그동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을 딱 찍고 오늘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동안 계속 윗꼬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여기서 조그만한 양봉이라든지 살짝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또 대동스틸 또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는데 추세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주 관련해서 추세 전환도 가능한 흐름도 읽어주셨으니까 이와 관련한 전략적인 부분 더 든든하게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그 시장 흐름에 맞게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두 봐주시는 이 이슈가 보시면 지은 전문가님은 수급 흐름과 또 기술적 분석 철저하게 봐주시면서 유정 전문가님은 재무제표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하나의 이슈를 보더라도 여러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아주 확실시가 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렇게 든든한 수익을 모든 요소 챙겨가시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익률 모든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기와 초단기 공략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랩지노미스, 신화인터텍 다 30%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G2파워 18.76%, 또 이루온도 11% 육박하는 수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이런 수익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 포트 속에 필살기를 심어드리려고 하는데 필살기 섹터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또 쉽고 재밌게 담아가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두 분이 또 엄선해 오신 섹터와 종목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지금부터 필살기 섹터와 종목까지 담아가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정 전문가님 먼저 오늘 준비하신 필살기 섹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오. 게임주. 게임주를 네. 가져왔는데 사실 게임주 하면 아시는 종목들 많을 거예요. 뭐 NC소프트라든지 게임빌, 컴투스 홀딩스, 뭐 네오위즈 홀딩스, 기타 등등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차트가 어떨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너무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70%, 80%, 많게는 90%까지 종목이 조정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그동안 너무 많이 죽어 있었다라고 달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은 왜 조정을 받았지, 왜 죽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따지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모바일 시장의 유행 자체가 조금 소멸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파노 발급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노라는 게 뭐냐? 중국에서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공급할 때는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종의 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받아야지 게임 서비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집에 있으면서 PC 게임이던 뭐 온라인 게임, 뭐 모바일 게임 상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뭐 게임을 하고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하면서 집에서 여유를 즐기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어땠나요? 다들 밖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못했던 뭐 쇼핑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게임주들 또한 살짝 주춤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기술주들 모두 전부 다 낙폭이 좀 과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또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기술주들이 사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자체가 게임주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죽여놨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엄청 큰 이슈였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을 거의 뒤흔드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대감 자체가 어떤 뭐 모멘텀이 가시화된다거나 실적이 따박따박 찍힌다던가 하는 게 사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가시화된 모멘텀이 없었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게임주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불모지였던 PC와 콘솔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게임업들은요. 대부분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계는 모바일로 많이 하고요. 또 장르는 MMORPG,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MMORPG라는 건 수십 명 이상의 이 플레이어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같이 역할극을 하는 그 게임이라고 해요. 이걸 MMORPG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업은 이 디바이스가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장르는 MMORPG, 그리고 BM,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면 부분 유료화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지만 아이템을 살 거야? 그러면 너 돈 내. 라는 식의 그런 과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딱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고착화되어 있던 이런 게임 시장에서 이 유저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피로하고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라는 반발 심리까지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트렌드 자체가 많이 죽어 있고 이게 많이 탈피를 해야겠다라는 시장이 탈피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게임 업계로도 많이 옮겨갔고요. 따라서 이 자체가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게임 업계의 시각으로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면서 장르도 다양하게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벗어나서 PC라든지 콘솔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을 한다고. 국내 이 게임 시장 자체가 모바일 MMORPG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내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한다. 북미와 유럽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 북미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자체를 또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북미와 유럽은 모바일 MMORPG보다는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이 더 대중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도 이 MMORPG 모바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콘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PC 게임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게임 업체들 대부분이 콘솔 그리고 PC로 조금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게임스컴이라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이 게임스컴 행사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신작을 큰 주목을 받았고요. 쟤네가 이제 콘솔과 PC 사업도 하는구나 라고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투자자들 그리고 다양한 게임 유저들한테 조금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러면 2023년까지 이 산업은 여기서 신작이 나올 게 뭐가 있냐? 게임 어떤 신작을 출시를 할 건데 어떤 게임이 재밌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게임 이 행사에서 발표된 그 게임을 보고 저 게임이 재밌구나. 저 게임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주목도를 조금 얻어간 다음에 그렇다면 저 게임을 내비친 저 기업은 뭘까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이 조금 확보되어 있고요. 실적 자체가 조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종목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크래프톤 혹시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워낙 유명한 그쵸. 게임이니까 또 알고 있죠. 맞죠. 이 크래프톤 너무 유명한 게임이에요. 사실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뭐 치킨 먹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치킨 먹어봤거든요. 이 모바일 게임 중에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 크래프톤의 정말 굵직한 캐시 카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래프톤은 살펴보면 이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테라, 엘리온 등 14개 정도의 게임 기업이고요. 또 매출의 95%가 해외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크래프톤 대표 펍지죠. 펍지는 5년 연속 매출액 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상당한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또 글로벌 메가 IP로서의 위치도 공고하게 잡아가고 있고요.
강한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작이죠. 게임인 신작. 이게 문 브레이커가 9월에 출시를 하고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 12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이번 공개 이후에 게이머들한테 상당한 관심도를 또 받은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23년을 살펴보면 신작이 3개 이상 나와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보여져서 오늘 또 게임 대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크래프톤 지금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아마 또 차트와 재무제표까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낙폭 과대 영역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게임 섹터를 필살기 섹터로 주셨어요. 너무 재밌게 또 타이틀을 가져와 주셨는데 특히나 또 국내 업체가 콘솔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PC와 콘솔 게임에 집중하는 이 북미와 유럽 시장 노려볼 만한 이 발판이 마련됐다. 또 신작 모멘텀까지도 꼭 반등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적과 모멘텀이 가시화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관련주로 크래프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크래프톤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살기 종목은 더욱더 탄력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해주셔야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크래프톤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오늘 필살기 종목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크래프톤 차트 그냥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보셔도 지금 이게 58만 원 했던 종목이 지금 24만 원이에요.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 누가 지금 많이 버티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버텨야 하는 건 어쨌든 신작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사실 매출이 정말 괜찮거든요. 2017년, 2018년에는 완전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종목의 매출 구조가 상당히 저하되었지만 크래프톤의 이제 매출 구조를 상당히 개선하는 부분은 이 배틀그라운드였죠. 배틀그라운드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채 비율도 유보율도 상당히 튼튼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크래프톤 말고도 제가 오늘 가져온 필살기 종목이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은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크래프톤이랑은 차트가 조금 달라요. 차트가 조금 달라서 차트는 이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요. 퍼블리싱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C, 콘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필살기 종목이 어떤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공개한 시점부터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게임스컴 행사에서는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라는 이 3관왕 타이틀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퀄리티로 이 게임의 이 흥행 자체가 너무나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흥행에 성공한다면 이익 자체도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겠죠. 따라서 올 하반기에 게임 산업에서 이 PC와 콘솔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게임 관련주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차트와 재무제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크래프톤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래프톤은 아까 고점에서 반토막 났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도 다시 올라주고 있어요. 차트가 좀 신기하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놈이 또 간다. 맞아요. 간 종목이 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차트가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매물까지 소화를 해준다면 사실 고점 갱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신작에 대한 흥행감까지 챙겨가야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시도
시도를 할 수 있는 타점에 왔다고 보여지고요. 재무제표를 볼게요. 재무제표도 보시면 매출액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빚은 없고 내가 가진 돈은 상당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OE죠.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로 소개를 해주셨던 게임 섹터와 또 그 관련주로 게임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재무제표도 매출액 너무 안정적이고 단기순이익까지도 꾸준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그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매도 타점은 그 시장에서 또 장중에 그 흐름에 맞는 타점을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그 매수매도 타점 완벽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그 매수매도 타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지은 전문가님이 필살기 섹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애플이 XR 시장에 뛰어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XR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XR이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을 다 합친 것을 바로 X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R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전망이 있고요. 무려 2024년에는 412조까지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메타도 진출을 하긴 했지만 애플이 또 한몫을 해줬습니다. 애플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리얼리티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XR 기기를 2023년에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메타도 원래 했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XR 기기 원래 하고 있던 메타 퀘스트 2를 차세대 모델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말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XR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왜 그럴까요? 자, 성장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고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조금 상징성을 포함해서 대중화가 되었고 고성능화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고 정말 전 세계 기업들이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XR을 점찍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XR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XR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마이크로 OLED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기판으로 사용을 해서 원래 화소 크기가 보통은 4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를 확 줄일 수 있어요. 40에서 20까지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도 화소 간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입자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이 XR 기기에서는 이 기술이 굉장히 요구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나 메타 모두 이 기술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다양한 카메라 그리고 3D 센서의 필요성 또한 굉장히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XR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OLED 쪽 눈여겨봐야 되고 3D 센서에 대한 필요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봐야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필살기 종목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종목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트 보면서 종목일까요? LG 이노텍 먼저 좀 오. 설명을 드릴게요. 네. LG 이노텍은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주가가 하락 흐름을 면치 못했어요.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굉장히 잘 지켜줬는데 그 이유는 XR 기기에서 3D 센서 모듈의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는 3D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종목. 근데 저는 추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기적인 이평선 또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네, 이 종목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타퀘스트 2 XR 기기 시장에서 7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기인데 이 종목이 여기에 FPCB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데 조금 고가권에 있으니까 좀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러면 제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앞에 종목들보다는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보다 더 좋은 종목인 거죠? 아, 그럼요. 이 종목이 가장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앞에 많은 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필살기 종목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중소형 패널 OLED 그리고 마이크로 OLED 소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이 회사는 소형 OLED 중차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형 OLED 중차기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영업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고객사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패널사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OLED 소재사까지 해외 OLED 소재사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빵빵한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회사가 왜 수혜고 지금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제가 아까 앞전에 OLED 보셔야 된다. OLED OS용 증착 장비를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제가 딱 픽을 했는데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5년 동안 나라에서 250억 원의 기업 자금을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 지금 또 나라와 함께 증착기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이쪽으로 정말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일봉하고 월봉 둘 다 가지고 왔는데 일봉 지금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최근에 6개월 정도 뚫지 못하는 이 가격대가 있었는데 지금 돌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돌파 직전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의 변동에도 우리는 돌파를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봉도 굉장히 좋지만 월봉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도 이 시장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닥을 딱 다지고 121선을 딱 쌍바닥 그리면서 121선 기점으로 해서 저점 높이면서 지금 미사일 쏘기 직전의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상으로도. 돌파 직전의 흐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게 이 종목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가득 채워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은 전문가님까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XR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성장성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마이크로 OLED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관련 종목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유정 전문가님은 그동안 또 너무 죽어 있었던 그런 섹터다라고 코멘트해 주시면서 게임 섹터를 필살기 섹터로 주시면서 관련주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크래프톤 재무제표 분석해 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탄력적인 매출액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주 주셨으니까 이 두 분의 전문가님과 아주 든든하게 이런 떠오르는 섹터 가져가시려면 또 종목도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투자라고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오락관은 2부에서도 즐겁고 신나게 투자 가이드 이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